자, 3일 연휴 기간에 이재명이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자, 당선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득표를 얼마 했는가?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실제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0.29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김두관과 정세균이 얻었던 득표를 무효 처리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걸 무효 처리를 안 하고 유효 득표로 간주해서 전체 이재명이 얻은 표와 그걸 전체 투표한 사람 숫자를 나누게 되면 49.32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과반수 투표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3차 국민 경선단의 투표에서는 28대 62로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이 이겼다. 이건 나중에 2부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결선을 가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아주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측근 김만배는 이재명이 당선되고 일요일날 저녁에 당선되고 나니까 어제사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아주 도도하게 기자들에게 포트라인까지 지적하는 그런 꼴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녹취록이 가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에 문은 도대체 무슨 입장일까? 자, 문가리가 이재명의 당선 축하를 일찍 했어요. 논란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고 일찍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측은 섭섭한 기운이 확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은 문가리도 당선 축하 말을 했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고 문은 이재명에 축하한다 했고 이 경쟁을 한 다른 후보에도 위로와 격려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이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 내용에 대해서 보면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경선 논란에 대해서 뭉개는 쪽에 발언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측이 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이 세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경선이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장동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고 지난 5일에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경선 일정 레이스에 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되니까 이 경선 절차까지 언급하며 축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은 이제 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3차 국민선거인단이 28대 62로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낙연 측도 지금 수긍하지 않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도 1위가 됐지만은 이게 뭔가가 굉장히 불안할 거다. 막판에 당의 대장동 사태에 대한 일종의 수사가 좀 진행된 이후에 나온 결론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심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불안감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S사라고 이재명과 관련 있는 회사 하나 의혹도 추가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또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22명의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기자회견, 즉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에 나온 마당에 이재명을 손을 들어주거나 승복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마지막 3차 국민 경선 결과를 보면 자신의 그 이재명의 의혹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손을 들어줬다. 이전에 이재명의 변명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 자,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낙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이재명을 두고 본선에 올라가면 진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원팀이라고 하는데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본선에 이길 수 있다. 본선은 1, 2% 차이로 결정을 날 거다. 그런데 흠결이 많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가자는 것이냐. 자, 그의 의혹들은 객관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안 났고 이대로 밀고 간다면 당의 분열이 될 거다. 지도부가 사안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분열된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결선 조건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문의 축하 메시지에 대해서도 서류는 문이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고 본다. 이재명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라고 한 직후에 메시지가 나왔다. 지금은 청와대가 좀 빨리 그런 말을 했구나 후회할 거라고 본다면서 이재명에 대한 결정적 제보가 있다라는 이전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최소한 3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대장동 관련해서였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고 본인들이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등의 입장이 흘러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말씀이니 경선 결과를 받아들여라고 청와대 관련 수석이 이낙연 측에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가 이재명 편을 드는 부분에는 이재명이 문에 아킬레스건을 다 쥐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모 수석이 7일날 오후에 결과가 끝나기도 전에 이낙연에게 전화를 해서 경선 결과가 대통령과 당과 국민의 뜻이다. 결과를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문가리에 말을 전했다. 이런 전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감옥 운운한 걸 듣고 대통령도 걱정이 크다. 이렇게 전하며 이낙연은 그렇게 전해온 이 수석에게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 하지만은 이낙연은 내부 핵심 측근들에게 역정을 냈는데 이낙연의 이런 역정은 서른 의원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문에 대해서 역정을 낸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낙연 측근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낙연이 경선 기간 중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문에 대한 불만을 종종 드러내고 어필을 했다고 해요. 측근들한테. 문제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문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문의 아킬레스건을 약점을 이재명 측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저 두 사람이 딜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아킬레스건을 알 수 있었단 말이냐. 누구를 통해서. 청와대에 있는 멤버들 중에 경기 동부연합 멤버들이 아예 이재명의 참모로 사실상 활동 중이고 청와대에도 이재명이가 접수를 야금야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문이 마지막까지 그립이 강력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는 그러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는 검찰 안의 분위기도 좀 이상해서 검찰 수사가 이 휴대폰도 제대로 압수하지 못하면서 가고 있는데 대선이 임박하다 보니까 윗선의 평검사들 직접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많은 고발장하고 압수 증거가 넘쳐나는데 여기에다 여권 내부의 제보 등을 검사들 전부가 공유하고 있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측의 제보도 검사들한테 많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발장도 여러 개고요. 압수한 증거도 있고. 그래서 평검사들의 의지를 보면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또 윤도 검사들 내부에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그쪽으로도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압수된 증거들을 듣기에는 너무 많은 검사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문이 밀려서 결국은 수습 불능의 사태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참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